네,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시면 파일, 오픈 폴더 하셔가지고요. 그 기본으로 사용할 폴더를 선택하시고, 셀렉트 폴더 이렇게 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폴더가 기본 폴더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 밑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에 버튼 있죠.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은 New 파일,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두 번째 있는 게 폴더 모양처럼 생겼죠?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 비어 있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랩 HTM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글자 크기 괜찮으세요? 네. 랩 HTML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 폴더 밑에 파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를 확장을 해도요. 여기 클릭하시면 아이콘 모양 바뀌죠. 확장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요 폴더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new 파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랩 HTML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new 파일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밑에 이렇게 빈칸 보이죠? 여기다가 파일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웹 1번.html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1.html 확장자를 HTML이라고 했어요. HTML.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어, 이거는 이렇게 여기 그 파일 모양의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펼쳐졌다, 접혔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넓게 쓰시고 싶으시면 접으시면 되고요. 화면이 뭐 괜찮으시면 이렇게 펼쳐놓고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그 새로운 탭에 파일을 바로 열어줘요. 열어주고요. 지금 아무것도 작성이 안 되어져 있는 빈 파일이에요. 비어져 있는 파일이고요. 이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 있죠. 크롬 브라우저. 어, 잠깐 HTML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하면, 뭐 지금 이런 화면 보이잖아요. 이런 화면 여기 뭐 이렇게 클릭하면 페이지가 바뀌죠. 클릭하면 페이지가 바뀌고, 뭐 이렇게 뭐 이미지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이것도 이미지를 넣은 거죠. 여기 버튼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이런 그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을 작성하는, 작성하는 형식이 HTML이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이런 거를 작성하는 형식이 HTML이고요. 그래서 그 웹 서비스를 하는 웹 서버에다가 HTML 파일을 갖다 넣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소로, 여기가 그 URL 주소라고 하는데, 이 URL 주소를 입력을 했을 때, 이 URL 주소에 있는 HTML 파일을 가져와서, 서버에 있는 HTML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그 HTML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웹의 구조예요. 그게 웹의 구조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HTML입니다. HTML이고 HTML은요, 꼭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는 독타입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으니까 어, 전부 다 소문자로만 작성하셔도 돼요. 네. 제일 첫 번째 줄은 이거 도큐먼트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문서의 종류란 뜻이죠. 문서의 종류가 HTML이다라고 그 작성을 한 겁니다. 혹시 글자 좀 작으신가요? 조금 더 괜찮나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글자 크기?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럼 요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반드시 HTML은요, 요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 이거 작성하시는 거 보면은요, 제가
HTML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닫았죠. 뒤쪽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타이핑되죠. 이게 편집기의 기능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이런 게 편집기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엔터 하면 이렇게 들여쓰기 자동으로 해주죠. 이런 것도 편집기의 기능입니다. HTML은 이렇게 항상 HTML로 시작을 하고요. HTML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그냥 이렇게 요거를 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그 안에 태그 이렇게만 쓰고요. 끝나는 곳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슬래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 맞아야 돼요. HTML을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HTML을 끝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끝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헤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헤드와 그 다음에 바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HTML 파일의 구조입니다. HTML 시작하고 HTML 끝나고요.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디가 있고 실제로 그 웹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은 전부 다 바디 안에 작성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바디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좀 작성하고 나서요. 작성하고 나서 그리고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헤드 안에 메타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메타는 뒤에 끝나는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죠. 그죠? HTML 태그들 중에서는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녀석들이 있고요. 시작 태그만 있어도 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메타와 같은 것들은 종료하는 태그가 없어도 되는 그런 태그예요.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끝난다라는, 메타가 시작했고, 메타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주석으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요 정도만 하면, 여기 코드 자동 완성 보이나요? 네, 요거 그냥 엔터 하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해주죠. 자동으로 입력해주고, 큰 따옴표가 들어가네요. 그죠? 네. 여기에다가 UTF-8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HTML에서 기본적으로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 예, 문자들을 인코딩하는 거를 UTF-8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 정도 하니까 쓸 수 있는 것들 보여주죠. 그쵸? TI까지만 하니까 보여주죠. 타이틀. 이렇게 닫으세요. 그럼 얘는 끝나는 거를 자동으로 넣어주죠. 그러니까 타이틀과 같은 태그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반드시 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는 음, 웹 일반 이런 식으로 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바디로 가겠습니다. 바디에서는요, 제가 H1이라고 하는 걸 넣을게요. 자, 여기서는 뭐 처음 만드는 HTML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H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HTML이 뭐의 약자인지를 써드릴게요. HTML은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예요. 하이퍼텍스트에서 HT, 그다음에 마크업에서 M, 랭귀지에서 L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작성을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작성된 요 파일이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롬 사용할게요. 크롬 사용하고요. 어, 크롬에서 파일 열기가 어디 있었더라? 네, 잠시만요. 오픈이 잠깐만요. 컨트롤 O. 네.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 있죠? 크롬 브라우저에서 단축키, 그냥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O 해보세요. 컨트롤 O. 컨트롤 O가 열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윈도우 프로그램이 그 파일 열기를 할 때 단축키로 컨트롤 O를 사용을 합니다. 음. C 드라이브, 여기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아까 저장하셨죠? 파일을 저장하셨으면,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랩 HTML, 이렇게 HTML 파일 보이죠? 그거를 선택하셔서 열기 해보세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ML 파일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그리고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헤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 부분에 보이지 않죠. 그죠? 여기 보이지 않죠. 바디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요 부분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H1으로 만든 거 하고요. 이게 H1으로 만든 거하고 H2로 만든 게 폰트의 크기가 살짝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태그들이 화면에 어떻게 보여줄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의 기능 중에, 크롬 브라우저의 기능 중에, 어, 여기 오른쪽에 점점점 메뉴 있죠. 오른쪽에 점점점 메뉴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도구 더보기 밑에서 네 번째 도구 더보기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보시면 제일 밑에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개발자 도구 보이시죠? 그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개발자 도구 이렇게 옆에 이런 게 열릴 거예요. 이런 게 열릴 텐데요. 어, 밑에 있는 콘솔은 닫아도 괜찮고요. 닫아도 괜찮고, 자, 보세요. 어때요? 우리가 작성한 내용 그대로 옆에 보이죠? 그죠? 파일에 우리가 HTML 편집기로 HTML을 작성한 내용이 여기 엘리먼츠라고 하는 탭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혹시 여기 그 엘리먼츠, 콘솔, 소스, 네트워크 이런 영어들이 덜 불편하신 분들은 그 한글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디벨롭먼트 툴을 한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버튼 있죠. 한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아니면 영어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한글로 바꿔볼까요? 네, 한글로 바꿀게요. 요소, 콘솔, 소스, 네트워크, 성능,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개발자 도구 요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웹크롤링 하시려면 요 개발자 도구에서 HTML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음. 어, HTML의 원본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가 브라우저에서는 왼쪽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에서 요것도 좀 네, 이렇게 확대를 좀 더 할까요?
여기 위쪽에 요소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옆에 여기 박스처럼 되어져 있고 화살표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예, 이게 클릭할 때마다 토글이 됩니다. 여기 다시 클릭하면 회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된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파란색, 선택된 것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둔 상태에서 이렇게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쵸? 이렇게 그 이런 게 보이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HTML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제가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쪽 오른쪽에서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실제 웹페이지에서 여기가 어떤 소스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HTML이 뭐 그 웹 화면이 예쁘게 만들어져서 아니면 내가 크롤링 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서 여기가 어떤 코드로 작성되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스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지가 개발자 도구에서 보여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 반대로 그냥 선택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요소라고 하는 탭에서 제가 H1을 클릭하면 그죠? H1을 클릭하면 아 여기다 여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이 소스 코드는 요렇게 보인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밑에 있는 H2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죠? 제가 여기를 클릭했죠. 여기를 선택을 했죠. 어, 여기를 선택하면 이 소스 코드는 화면에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그 위치를 보여줘요. 근데 보통 소스 코드는 굉장히 긴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긴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아, 내가 여기를 봐야지 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소스 코드, 그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찾는 이런 경우들이 보통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실제 웹페이지 하나 볼까요? 어, 다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점 몇인가요? 네. 다음 들어가면 제일 위쪽에 검색창이, 여기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광고 있고요. 밑에 뭐, 그 다음에 보통 화면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있어서 오른쪽, 왼쪽 이동할 수 있고요. 이동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뭐, 이미, 자, 이 웹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럼 아까처럼 개발자 도구 들어가시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I 단축키는. 이렇게 개발자 도구 들어가시면 이 다음이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화면에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코드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가 쭉 보여요.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접혀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접혀져 있는 것들을 펼치면 그 안에 또 소스 코드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HTML인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요렇게 그 사진과 그다음 밑에 이렇게 제목을 클릭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처럼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죠. 파란색으로.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딱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이 위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치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div라고 하는 게 있죠. div라고 하는 걸 클릭하니까 지금 어디가 선택이 돼요? 제가 여기를 클릭하니까 요 사진 있는 만큼만 딱 음영이 되죠.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맞아요?
그죠? 그 위쪽에도 div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를 클릭해 볼까요? 그거를 클릭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까지만 이렇게 되고 있죠. 선택이 되고 있죠. 그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니까 A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A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A를 클릭하니까 어디까지가 선택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요 제목, 이 기사 제목까지도 선택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요만큼은 소스 코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A로 시작하고요. 이 A가 끝나는 부분까지예요. 끝나는 부분이 어딜까요? 여기겠죠. 저희가 HTML 아까 말씀드릴 때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 끝나는 태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는 A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div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div 안에 또 이걸 펼쳐보시면은요. 또 다른 것들이 더 있어요. 네. 뭐 스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img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네. 스팬 이렇게 있고.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웹페이지가 어떻게 소스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으세요. 이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이 기능은요, 모든 브라우저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 크롬만 가지고 있는 것도 크롬은 물론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개발자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맥은 보통 사파리가 기본 브라우저인데, 사파리도 개발자 도구가 있어요. 근데 사파리에서는 그, 개발자 도구를 활성화시키는 거를 먼저 한번 해주셔야 될 거예요. 메뉴가 처음에는 감춰져 있어서 개발자 도구가 활성화가 안 되어져 있고요. 개발자 도구를 활성화를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사파리에서도 그 개발자 도구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보이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소스 코드 조금만 더 우리가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HTML에서 주석을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소스로 돌아왔어요. HTML에서 주석을 만드시는 방법은 느낌표 다음에 슬래시 두 개를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대쉬 두 개.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거, 어, 여기가 주석의 시작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석의 끝이란 얘기예요. 이 안에는 어떻게든 작성하시든 상관이 없으세요. 이거는 전부 다 주석입니다. 여기가 주석의 시작이란 뜻이고요. 여기가 주석의 끝이란 뜻이에요. 요거 반드시 쌍이 맞아야 돼요. 쌍이 맞아야 됩니다. 느낌표로 시작하고요. 대시 두 개. 끝날 때는 느낌표가 없어요. 끝날 때는 느낌표가 없고 대시 두 개,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이 부분은 뭐 HTML 여기다 할까요? HTML 주석, 커멘트. 어, HTML 문서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HTML은요, 문법이 굉장히 단순해요. HTML은 딱 이걸로 끝이에요. 태그, 태그,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등호, 여기다가 딱. 근데 애트리뷰트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애트리뷰트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컨텐트. 컨텐트가 끝났으면 태그, 닫기. 이게 문법의 다예요. HTML 문법은 태그, 그 다음에 요 시작하는 태그 안에서
시작하는 태그 안에서 속성 이름, 애트리뷰트, 속성 이름, 그 다음에 등호, 그리고 항상 따옴표. 따옴표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으세요. 큰 따옴표를 사용하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으시고요. 보통은 큰 따옴표를 많이 사용하고요. 가끔씩 작은 따옴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값. 그리고 이런 속성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쭉 나열하시면 돼요. 속성들을 나열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속성 값들을 나열하실 때 쉼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백으로만 구분을 해요. 공백으로만 구분을 하고요. 시작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 사이에는 컨텐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컨텐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요. 여기가 시작 태그. 얘가 끝나는 태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TML이라고 하는 태그의 컨텐츠인 거예요. 여기가 시작 태그, 요거죠. 여기가 끝나는 태그, 이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거는 컨텐츠예요. 컨텐츠. 음. 그러니까 그 태그가 다른 태그들을 컨텐츠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태그. 요거 태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태그인 거예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태그인 거고요. 자, 여기가 끝나는 태그. 여기 끝나는 태그. 나머지 요 안쪽이 전부 다 컨텐츠. 컨텐츠. 그리고 타이틀 같은 경우를 볼까요? 타이틀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작 태그. 요거 시작 태그. 요거 끝나는 태그. 끝나는 태그. 그 안에 컨텐츠. 컨텐츠가 그냥 단순하게 문자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자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메타는 조금 구조가 다르죠. 아까 우리가 HTML이라고 작성을 할 때나 헤드라고 작성할 때나 타이틀이라고 작성할 때는 편집기가 이 끝나는 태그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줬었어요. 그죠? 근데 메타는 끝나는 태그를 자동으로 안 만들어 줬잖아요. 이런 태그들은 컨텐츠를 갖지 않는 태그들이에요. 컨텐츠를 갖지 않는 태그들은 종료 태그를 명시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컨텐츠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나 여기서 끝났어. 컨텐츠가 없이 끝났어. 라고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HTML의 구조예요. 어, 컨텐츠가 없는 태그인 경우, 컨텐츠를 갖지 않는 태그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냐 하면 태그,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따옴표, value, 뭐 애트리뷰트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끝내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는 또는 그냥 태그, 애트리뷰트, value 그냥 이렇게 닫으셔도 돼요. 이렇게 끝났다라고 명시를 하셔도 되고요. 끝났다라고 명시를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닫기만 하셔도 돼요.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요 슬래시는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HTML 말고요. HTML 말고 그 XM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XML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데 어, XML이라고 하는 것도 구조는 HTML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만들어진 게 전부 다 태그와 애트리뷰트와 컨텐트, 종료 태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XML이에요. XML은 여기 ML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크업 랭귀지 이런 뜻이에요. XML에서는 종료 태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컨텐츠를 갖든 컨텐츠를 갖지 않든 끝난다라고 하는 종료 태그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XML에서는 요거 넣지 않으면 문서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HTML에서는 컨텐츠를 갖지 않는 거는 요거를 명시하지 않아도 에러가 없어요. 에러가 없어요. 그래서 HTML 표준, 웹 표준에서는요, 이렇게 써주는 거를 권장을 하기는 해요. XML과 호환성을 이루기 위해서 써주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게 애트리뷰트 이름이에요. 지금 이 구조가 요거랑 똑같은 구조죠. 그죠? 태그 이름이 있고요. 태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속성 이름이 있고, 그 속성에 지정할 값을 다운표 안에다가 설정해 주는 거. 요게, 대표적인 이렇게 애트리뷰트 설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HTML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태그가 어떤 종류의 태그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태그와 애트리뷰트를 사용했을 때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게 HTML이 다예요. 네. 그래서 HTML은 굉장히 익히기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주석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석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H1부터 H6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를 붙일 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1부터 6까지 붙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헤딩이라는 의미예요. 헤딩. 그래서 그 문서에 제목 넣잖아요. 그죠? 우리 뭐 목차 같은 거 만들 때 우리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큰 제목 넣고 큰 제목 밑에 섹션 제목 넣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제목을 만들 때 사용하는 태그가 H1, H2부터 H6까지 있어요. H7부터는 없습니다. 그 숫자가 커질수록 글자 크기는 작아져요. H1이 그러니까 첫 번째 제목이란 뜻이고 H2는 두 번째 제목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제목 밑에 있는 서브 제목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작아지고요. 자, 일단 지금까지 작성하신 내용들을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셨죠? 어. 자, 아까 웹브라우저 계속 그대로 열려져 있으시죠? 요거 웹브라우저에 보시면 그 웹페이지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단축키는 F5예요. F5. 새로 고침 해보실까요? 화면에 보이는 게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없죠. 분명히 개발자 도구로 보시면은요. 개발자 도구로 보시면 HTML 안에는 이렇게 주석들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HTML 바깥쪽에도 주석이 작성이 되어져 있고 바디 안쪽에도 주석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주석들은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석인 거죠. 네. 주석은 설명이잖아요, 설명. 이 코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 주석이 화면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이런 의미를 갖는 태그들만 화면에 보여지는 거고요. 주석은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네, 기본적인 구조와 기본적인 그 주석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몇 가지 태그들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